네, 역함수에 관련된 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쪽을 함수라고 했을 때 거꾸로 오는 거 얘기하는데요. y 쪽에서 x 쪽으로 같은 대로 돌려보내는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y 쪽에서 두 군데서 받았다 그러면 x 쪽으로 두 군데로 보내야 돼요. 그럼 함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받아야 되고, 즉 1대1이어야 됩니다. 1대1이어야 되고, 못 받은 애가 있으면 갈 수가 없겠죠? 그럼 그것 또한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어야 역함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역함수 이용은 인버스로 f 인버스 x, 뭐 f 인버스 y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거 중요해요. FA가 B라면 F 인버스 B는 A라고 쓴다. F 인버스 B를 A라고 하면 FA가 B다.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y는 fx가 있으면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 x를 f5라고 써라. 그 다음에 x와 y를 바꿔줘. 즉 y는 f 인버스 x라고 써라. 요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요걸 먼저 하세요. x와 y를 먼저 바꾸세요. x하고 y를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고, 즉 y는 x 대칭을 해주는 거예요. y는 x 대칭을 하고 난 다음에 y에 대한 수식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x는 뭐라고 정리하는 걸 잘 안 해봤어요. 우리는 익숙한 건 y는 뭐라고 정리하는 게 익숙하니까 이 순서를 좀 바꿔서 합시다. 근데 원칙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x하고 y를 자리를 바꿔주는, 즉 y는 x 대칭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함수 잘 구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합성을 해주게 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F 인버스하고 F하고는 사라져요. F하고 F 인버스는 사라져요.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합성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나눠주게 되면 자리가 바뀝니다.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왜냐하면 F, G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우리는 G 도트 F라고 쓰는 거죠. G 도트 F. 그럼 이렇게 거꾸로 오는 걸 G 도트 F의 인버스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오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오는 게 G 인버스고, 이렇게 오는 게 F 인버스입니다. G 인버스는 먼저 해야죠. 먼저 하는 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걸 먼저 쓰게 되고, 먼저 하는 걸 나중에 쓰게 돼요. 교환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합성함수가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리가 바뀌어요. 인버스 나눠줄 때 자리가 바뀐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만드는 것, y는 x 대칭이에요. 그렇죠? a, b를 지나면 b, a를 지납니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fx하고 f 인버스하고 만날 때는 y는 x도 같이 만나요. 기본적으로는. 안 그런 것도 가끔 있긴 한데, 그건 진짜 어쩌다 그런 거고, 그리고 그건 수식으로 잘 찾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f하고 f 인버스가 만난다 라고 하면 f하고 x하고 만난다, 이걸 가지고 계산할 거다 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요거 가지고 f2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시고, 요거 가지고 f 마이너스 2분의 1이 9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세요. 즉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b가 9다. 그럼 둘이 빼줘버려요.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b가 9니까 둘을 뺍시다. 빼주면 2분의 5a, 여기 마이너스 10, a가 마이너스 10 곱하기 5분의 2, 마이너스 4죠. a가 마이너스 4면 여기다 대입해요. 마이너스 8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b는
7입니다. 됐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더하기 7, 3, 1.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잘 구하지 않아요. 자, 요거 중요한 문제예요. 요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선은 역함수가 존재해요. 기본적으로 직선은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정의역하고 공역이 잘렸어요. 정의역하고 공역이 잘리면 저 범위에서 1대1이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꼭지점을 지나야 돼요. 즉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고 a에서 b까지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마이너스 2x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y의 범위가 조금 더 위로 올릴게요. y의 범위가 조금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쪽이 마이너스 3이고 이쪽이 4고 그러니까 꼭지점 두 개를 지나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f-3이 b고 f4가 a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f-3이면 여기서 6 더하기 5가 b 11인데 얘가 b고 여기서 마이너스 8 더하기 5 마이너스 3이 a가 되는 상황. 그럼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1 8인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지점 꼭 지나야 돼요.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 문제 꼭 기억하세요. 직선은 기본적으로는 역함수를 다 존재하는데 정의역하고 공역 때문이에요. 정의역하고 공역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다.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다. 1대1이긴 한데 자, 요 녀석의 역함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y는 ax 더하기 2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원칙은 그러니까 좌우 바꿔서 ax 플러스 2는 y. 그래서 ax가 y-2고 x가 a분의 1 y 마이너스 a분의 2. 그리고 나서 이제 x랑 y랑 바꾸는 거예요. y랑 x랑 바꿔주는 y는 x 대칭을 해주는. 그래서 y는 a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2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얘하고 같은데요. 얘하고 비교해라.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b랑 요러라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y는 ax 플러스 2에서 차라리 x랑 y를 먼저 바꾸라는 얘기예요. x를 y로 y를 x로. 그러면 x는 ay 더하기 2고 그러면 ay 더하기 2가 x고 ay가 x-2고 y가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2.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은데 정리할 때 y는 이라고 정리하는 게 더 익숙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원칙은 이쪽입니다. 원칙은 이쪽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a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게 3분의 2가 되고 얘가 b가 되겠죠. 그러면 b 빼기 a가 3분의 2 빼기 마이너스 3 그러면 3분의 2 더하기 9 3분의 11 4번이네요. 자 요런 거죠. 자 f 인버스 g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냥 양쪽에 f를 하나 더 취해줘요. 이렇게 양쪽에 취해주면 f 인버스하고 f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ga하고 f의 마이너스 1이 같아져요. 그럼 ga라는 건 2분의 1 a 더하기 3이고
f-1은 4 더하기 5네요. 얘가 9고, 그럼 2분의 1 a가 6이 되고, a는 12. 양쪽에 막 f 막 이런 거 취해줘도 됩니까? 네, 취해줘도 돼요. 예, 역함수도 취해도 되고, f도 취해도 되고, 역함수도 취해도 되고. 예, 저는 걸어준다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거 걸어주든 취해주든 어쨌든지 간에 f 합선해 줄 수 있습니다. 10이에요. 자, 요런 거예요. 요거부터 해결하자. 그러면 f 도트 나눠줄 건데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g 인버스, f 인버스, f 4. 그러면 요게 사라지는 겁니다. f 인버스하고 f하고 붙어서. 그러면 f 도트 g의 인버스 4. 그러면 g 인버스, 그러니까 요게 f의 g 인버스 4인데 G 인버스 4를 뭐 A라고 합시다. 그러면 GA가 4예요. GA가 4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0이 4니까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6이고 A가 3이죠. 얘가 3이에요. 그러면 얘가 F3이 되는 거고 F3이면 15 마이너스 2 13이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다.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이 부분. 요거를 요렇게 바꾼다. 됐죠? 자, F 인버스, F 인버스인데, F 인버스는요, Y쪽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적으세요. 여기가 A면, 여기도 A입니다. 여기가 B면, 여기도 B예요. 여기가 C면 C고, Y는 X랑 닿으니까, D면, 여기가 D. 여기 E면, 여기도 E. 요런 걸 먼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C인데, F 인버스 C가 뭐냐? 여기 C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닿은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B죠? 그럼 요게 F 인버스 B가 되고, 그럼 F 인버스 B는 다시 B가 이렇게 닿아서 내려오는 거죠. A죠? 이거는 A입니다. 이 답은 A. Y쪽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FC, 예를 들어서 FC 이렇게 되면 X쪽에 있는 C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C가 올라가서 이렇게 닿아야 되니까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는 Y쪽에서 따라오는 거다. 자, 역함수가 교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직선하고, 그러니까 함수하고 F 인버스의 교점. 네, 그러면 fx하고 f 인버스가 같다라는 건데, 그럼 f 인버스 구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고 얘네하고 x하고 셋이 같이 같을 거다 이런 취지예요. 셋이 같이 같을 거다. 즉 fx는 x 계산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좌표는 a, b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a, a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12x, 그럼 3 곱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2 3x, 왼쪽으로 몰면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30, x가 6이죠. 그래서 a가 6이고요. b도 6이에요. 요거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6 더하기 6 12입니다. 됐죠? 자, 절대값이 주어지는 경우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y는 fx가 있을 때, y의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y에도 절대값이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살펴볼 건데, 변수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들은 일종의 데칼코마니 형태로 갈 거예요. 데칼코마니. 원칙은 절대값 아니 양수냐 음수냐 나눠서 가는 거예요. 절대값 아니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 나눠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 그리기에는 너무 귀찮다. 그리고 시간도 없다. 그래서 좀 외우세요.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x축 밑에 있는 걸 위로 꺾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 위에 부분 그리시고, 여기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밑에 있는 거 이렇게 꺾어 올리는 거예요. 요게 절대값 fx. 왜 그러냐면 fx가 양수면 y는 fx, fx가 음수면 물론 등호도 있겠죠. 이때는 y는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fx가 양수인 데는 그냥 그리고 fx가 음수인 요 부분은 네, 마이너스 fx로 그린다.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매번 이런 식으로 매번 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위로 x축 밑에 있는 걸 위로 꺾어 올려라. 뭐 부등식 그리면서 했을 텐데 절대값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개 있으면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절대값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나눠서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x의 절대값이 있는 거, y의 절대값이 있는 거, 양쪽의 절대값이 있는 거 데칼코마니 가자고요. 자, x가 음수인 부분을 없애고 남긴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한다. y축에 대하여 대칭한다. 그러니까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데칼코마니 한다고요. 데칼코마니 뭔지 알잖아요. 자, 여기는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놓고 이렇게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놓고 데칼코마니. 여기를 x축에 대칭하는 거겠죠. x축에 대칭한다. 데칼코마니. 양쪽에 있으면 1사분면만 그래요. 여기 1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데칼코마니 한번 해주고 뭐 x축 먼저 하든 y축 먼저 하든 그리고 그거 나온 걸 다시 한번 해주고 x축 먼저 했으면 전체적으로 y축에 대해서 y축에 먼저 했으면 전체적으로 x축에 대해서 1사분면만 그려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x가 양수인 y축의 오른쪽만 그려서 요거는 y가 양수인 x축의 위쪽만 그려서 여기는 1사분면만 그려서 이렇게 할 거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절대값이 양수냐 음수냐 따져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요 네 가지만 좀 간략하게 빨리 계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인데 전체의 절대값이에요. 전체가 절대값이니까 x축 위 부분은 그냥 그리고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꺾어 올리는 겁니다. 요거랑 같은 거니까 3번이겠네요. 됐죠? 자, 요것도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4가 있겠죠?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인데 x축 아랫부분에 있는 요 부분을 지워요. 지우고 꺾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꺾어 올리는 겁니다. 꺾어 올리는 거고, 그럼 얘는 3,1을 지나는 거죠. 3,1을 지나고 회전시키는 직선입니다. 회전시키는 거.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아지면 무조건 만나겠죠. 만납니다. 요거보다 작아지면 요건 만나요. 여기 3,1이고요. 그럼 요때 기울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요때 기울기가 3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0 5분의 1이에요. 그럼 m이 일단 5분의 1보다 작아지면 만납니다. 커지면 안 만나요. 커지면 안 만나는데 어디까지 안 만나냐면 기울기가 2 될 때까지 안 만나요. 얘하고 평행할 때까지 기울기가 2 될 때까지 안 만나요. 그거보다 더 커지면 다시 만납니다. 이렇게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 결국 저 위에 어딘가에 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5는 만날 거고 뭐 음수들은 당연히 만날 거고
3도 만나겠죠. M2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1만 안 만나는 거예요. 1만. 요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서만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5분의 1보다 크고 기울기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요 사이에서는 얘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변하고 있으면 회전한다. 돌고 있다. 기억합시다.